솥밭전국 보검으로 내려치자 돌이 갈라져 쇳소리 울려 퍼지며 불꽃이 튀는구나. 두 왕조의 왕성함은 모두 하늘의 뜻이니 이로부터 솥발처럼 나눠 서내리. 조조의 대군은 불어닥친 화마에 의해서 괴멸 직전에 몰린다. 조조는 간신히 무트로 달아나지만 손유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다. 오림에서는 조운에게, 호로곡에서는 장비에게 쫓긴다. 간신히 화용도에 도착하였으나 관우와 맞닥뜨린다. 조조는 예전에 베푼 후위를 상기시키며 관용을 청하고 마음이 흔들린 관우는 조조를 놓아주고 예전에 진 빚을 갚는다. 싸움은 주유가 하고 형주는 유비가 차지한다. 유비는 황충과 위연을 얻고 봉추가 날아든다. 주유는 일찍이 유비와 제갈량의 야심을 꿰뚫어 보았다. 유비는 오나라의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했다. 송권은 누이 손상향을 유비에게 시집보내 동맹을 강화한다. 오나라가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여 송권과 조조의 천하의 분지계를 꿈꾸던 승장 주유가 쓰러진다. 노숙이 주유의 뒤를 잇고 친유비 노선을 강화하며 송권은 강동에서 굳건하게 뿌리내린다. 반백년을 풍찬 노숙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유비가 마침내 형주 땅을 얻고 창업의 기틀을 다진다. 일화용도 적벽에서 주유에게 화공으로 대군을 잃은 조조는 오림의 군영으로 후퇴하여 퇴로를 찾아서 도 망친다. 누구든 조조를 살려준 자는 군령으로 다스린다. 제갈량이 휘하 장수들을 조조가 도망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보내면서 한 말이다. 조운에게 군마 3영명을 주어 오림에 매복하게 했다. 장비에게도 군마 3영명을 주어 이릉으로 가는 길을 끊고 호로곡 어귀에 매복하게 했다. 유기에게는 무창에 매복하도록 했으며 관우는 화용도에서 조조를 기다리도록 했다. 제갈량은 조조의 가장 유력한 퇴로로 화용도를 예상하고 그곳에 관우를 출전시킨다. 제갈량 은 천문을 통해서 조조의 운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다는 인지하였다. 오림에 도착한 조조는 조운에게 공격당하자 혼비백산했다. 서왕과 장압의 분전으로 겨우 탈출해 맹장인 허저와 합류한다. 조조는 이릉으로 가던 중 호로곡에서 잠시 쉰다. 그러나 그곳에 는 장비가 매복하고 있었다. 허저의 분전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지만 조조의 군사는 만신창. 이가 된 채 겨우 100여 명만 남아 조조를 따르고 있었다. 조조는 화용도로 길을 잡았다. 반기성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동짓달 한겨울 날씨는 살을 애듯 추운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린다. 전투복이 비에 젖은 병사들은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었다. 도망치던 조조가 화용도에 이르니 길은 좁고 구덩이에 물이 고여서 온통 진흙탕이었다. 기병들의 말발굽이 진 흙탕에 빠져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때였다. 좌우에서 함성이 울리더니 관우가 긴 수염을 날리며 청룡 언월도를 들고 나타났다. 조조의 군사는 지쳐서 싸울 힘조차도 없었다. 조조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 내 운명도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라며 탄식했다. 그러나 관우가 누구인가? 관우가 천리독행으로 죽은 유비를 찾아갈 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지 않았던가? 관우, 잘 지내셨는가? 아직도 여전하네. 그려 주군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충심이 아름다웠네. 우리의 우정을 생각한다면 이 자리를 눈감아주게. 관우는 자신에게 정성과 예로 극진하게 대해 주었던 조조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다. 조조에게 진 은혜를 갚을 기회인 것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흩어져서 벌려서라. 그리고 뒤쫓지 말라고 명령한다. 관우의 의리에 호소의 사지를 벗어난 조조는 남은 군사들을 수습해 근거지 허창으로 돌아간다. 예상대로 관우가 조조를 살려주고 돌아오자 제갈량은 군령에 따라 목을 철하고 지시한다. 하지만 이를 유비가 나서서 제지한다. 지난날 우리 세 사람이 결의할 때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서했습니다. 이제 운장이 비록 범법했으나 차마 지난 맹서를 어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잠시 그 허물을 접어두고 장차공을 세워 속죄하도록 해주십시오. 뽀도로 원문 삼국지 이로써 제갈량은 껄끄러운 상대 관우를 제압한다. 이후 자존심이 강한 관우는 제갈량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송권과 연합으로 조조의 22만 대군을 적벽에서 물리친 208년이 저물고 새해 209년이 시작된다. 유비에게 209년은 도약의 시기이다. 이해에 병가필쟁지지 형주를 차지하고 창업의 기틀을 다진다. 인화를 기치로 내걸고 나이 50이 가까워 오도록 떠돌이로 살아오던 유비에게 드디어 찬 이슬을 피할 땅이 생긴 것이다. 이 합비 전투 합비는 강동이 북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사 요충지이다. 199년 유복이 양주자사로 임명되어 합비에 들어온다. 그가 정치를 잘한다는 평을 듣고 수만 명에 달하는 유민들이 몰려왔다. 그는 학교를 많이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둔전을 실시하고 주변의 강에 제방을 세워 관계를 하며 치수에 힘썼다. 또한 합비의 성벽을 다시 높게 쌓아 방비를 견고하게 하였으며
식량을 비축하여 앞으로 있을 전쟁에도 대비하였다. 여름 선녀 208년 12월 송권은 원군을 이끌고 온 노숙과 함께 의논하여 합비를 공격한다. 합비성 앞에서 장료와 대치한 송권은 태사자를 보내서 장료와 대적하게 한다. 조조의 장수 악진이 송권을 노리고 공격한다. 송겸과 가화의 도움으로 송권은 목숨을 건지지만 송경이 이전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다. 송권이 가볍게 무장한 기병을 이끌고 가서 적을 무찌르려고 하자 장괭은 이렇게 간언했다.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구이고 전쟁은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당신이 왕성하고 웅장한 기 100에 의지하여 강대하고 포악한 적을 홀씨한다면 주군을 바라보는 3군의 군사들은 도리어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비록 적군 장수의 목을 베고 깃발을 빼앗아 취하고 적군의 전쟁터에서 위세를 떨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편장의 임무이지 주장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맹분과 하육의 용기를 억누르고 패왕으로서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 송권은 모사 장괭의 의견으로 더 이상 선두에 서지 않는다. 태사자는 장수 1명을 합비성 안에 보내 장료를 죽이고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합비성을 탈취하려고 계획한다. 태사자는 불을 신호로 문이 열린 합비성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전에 들어간 장수는 장료에게 죽고 태사자는 장료에게 화살을 맞고 치명상을 입는다. 곧 태사자는 영체에서 숨을 거둔다. 송권의 공격은 이듬해 3월까지 별 성과가 없이 장기전으로 들어갔다. 이때 합비성 장수와 백성들은 비축한 생선기름으로 밤새 등불을 밝혀 야습에 대비하며 송권의 공격을 100여일이나 견디어낸다. 이것은 모두 송권의 공격 직전에 사망한 유복의 철저한 준비 덕택이었다. 합비가 송권에게 포위되어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중에 강릉에서 허도로 귀환한 조조는 장이에게 기병 1천을 딸려서 합비로 보냈다. 이를 장제가 조조가 4만 대군을 파견했다는 거 찐 문서를 만들어서 합비성으로 보냈다. 장료는 이 문서를 송권에게 보낸다. 이에 속은 송권은 철수를 결심한다. 송권은 군사를 나누어 장소로 하여금 서주를 치게 하였으나 패전하고 돌아온다. 송권은 철수하여 합비 남쪽 장강 연안에 있는 유수구를 합비 공격의 전초기지로 삼는다. 이것이 1차 합비 전투이다. 삼형주 쟁탈전 유표의 부하였던 이적은 마씨 5형제 중 백미로 잘 알려진 마량을 유비에게 소개한다. 마량의 막내 동생이 읍참마속으로 잘 알려진 마속이다. 마량의 활약으로 유비는 형주의 남아이 는 조조 세력들과 싸워서 4차례의 전투에 승리하여 영릉, 계양, 무릉, 장사 등을 평정한다. 영릉 전투에서 영릉태수 유탁의 아들 유현이 맹장 형도영과 함께 유비에 맞서지만 형도영은 제갈량의 계략으로 전사하고 유탁은 항복한다. 계양 전투에서 조운이 계양을 공격하자 조운의 실력을 알아본 계양태수 조범은 항복한다. 조범은 조운과 의형제를 맺고 자신의 형수를 맺어주려 하지만 조운은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라 며 화를 내고 돌아간다. 진흥과 포룡이 조범을 부추겨 조운을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이 일은 발각되어 진흥과 포룡은 조운에게 잡혀 처형당한다. 조운은 계양성으로 진군해 조범을 다시 붙잡는다. 무릉 전투에서 장비가 1~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무릉을 공격한다. 무릉태수 금선은 정예병사로 장비에 맞서보지만 장비에게 죽고 무릉은 평정된다. 장사 전투에서 관우는 장사를 평정하기 위해서 장사의 명장 황충과 격돌한다. 관우는 한연의 부하 양령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황충과의 첫 싸움이 무승부로 끝난다. 다음 날 다시 전투 중 황충의 말이 부상을 입어 낙마하자 관우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위해서 말에 올라타려는 황충을 도와준다. 관우는 의리를 지키며 자기 진영으로 물러나고 황충은 이러한 관우의 모습에 감탄한다. 황충은 한연으로부터 관우를 쏘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관우의 투구만 쏘아서 빚을 갚는다. 이 때문에 황충은 군령 위반으로 한연에게 체포된다. 이에 위헌이 나서 장사의 공신을 처형하는 것은 당치 않으며 오히려 태수의 학정이야말로 그 죄를 물어야 한다며 반란을 일으켜 한연을 살해하고 성문을 열어 관우에게 항복한다. 황충은 주군에 대한 충성을 내세워 병을 핑계로 칩거하지만 유비가 직접 나서서 도움을 요청한다. 유비의 신망과 인덕에 반한 황충은 충성을 맹세한다. 이로써 유비는 형주 남부를 평정하고 장수 황충과 위헌을 얻는다. 이에 제갈량은 위헌은 반골의 상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모시던 군주를 죽이고 왔으니 중용하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조이는 남군을 공격해오는 오나라 선봉인 장음을 격파한 후 이릉성을 포위하여 감령까지 격파한다. 이에 주유가 몸소 출전하여 성을 향해 진격한다. 조이는 주유가 인솔하는 6천여 기의 군대와 싸워서 궁지에 빠진 부장 우금을 구출한다. 조이는 성을 버리는 척 가장한 후 성 안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적을 끌어들인다.
주유는 감령에게 명예 일흥을 점령하게 하고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조인과 전투를 치르지만 화살에 맞고 부상당한다. 이때 오군은 주유가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린다. 이에 속은 조인은 함정에 빠져 적진에 들어가 야습하다가 매복병들에게 포위당한다. 조인은 죽은 줄 알았던 주유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나오자 양양으로 퇴각한다. 이로써 주유는 남군 지역을 평정한다. 제갈량이 누구인가? 주유가 조인과 남군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조운을 보내 남군성을 점령하고 만다. 어부지리로 남군을 얻은 것이다. 제갈량은 남군성을 얻은 후에 진교가 차고 있던 발병부를 이용해서 형주성을 지키던 조조 병력을 불러내고는 장비가 그 틈을 이용해 형주성을 점령했다. 양양은 하우돈이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제갈량은 조인이 구원을 요청하는 병부를 보내서 하우돈이 출병하도록 유인한다. 그 사이에 관우를 보내 양양성을 점거해버린다.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시한 융중대책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 유비는 기쁨의 눈물을 쏟았다. 실로 감개무량하였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취하지 않았다. 그 인고의 세월 동안 인화의 바탕을 둔 정치에 대한 보상으로 형주를 얻고 창업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